결혼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되고, 나중에 이제 분재기라고, 분재기 안 썼네, 제가. 분재기라고, 이게, 그냥 쓰지 뭐. 재산을 나누는 기록이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상속에 대한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거하고 주자가래가 제일 중요해. 지금 현재 재사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엄청 중요해. 엄청 중요해.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왜 이게 이런 식으로 이상해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예, 납득할 수 있는 구조를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가 여성주의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중국하고는 달라요. 중국은 철저하게 남성주의적인 거고, 우리나라는 아까 제가 이전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적장자 상속제 같은 걸 할 때 우리는 고려시대 때, 고려시대면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고려를 중세로 보거든요. 조선을 근세로 보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형제 상속이 더 많았었다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하고 우리하고 문화적인 게 달라요. 그러니까 고려 말에, 고려 1300년 이후에 중국에서 성리학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나라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풍속이 많이 달라. 그런 풍속이 얼마나 많이 다른지를 알고 싶으면 서긍의 고려도경이라는 책을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면, 그게 서긍이라는 사람이 중국 사신 따라왔다가 송나라 사신 따라왔다가 깜짝 놀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우리나라 그때 노천에서 혼탕하고 그랬어. 아침에 목욕하고 같이 개울에서. 그런 문화가 나중에 일본으로 넘어간 게 목욕 같이 하고 뭐 이런 문화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안 씻는 거를 좀 비웃고, 걔네들은 저렇게 씻는 거를 비웃고, 뭐 이렇게 하는 기록들이 나온다고. 그래서 조선을 보고 우리가 고려 때도 다 그랬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여성주의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선덕여왕, 진덕여왕, 진성여왕 이렇게 여왕이 셋이나 있을 수 있었던 거고, 중국은 전 역사를 통틀어서 식천무, 신성황제 식천무 딱 한 명밖에 500명이 넘어요. 중국의 황제들은.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없을 때 우리는 셋이나 있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까지 예전에 했었냐면, 우리나라의 여성주의가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에 유교가 붕괴되고 나서도 불과 얼마 만에 여성 대통령도 들어올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제가 하는 거거든요. 중국 같으면 이거는 훨씬 어렵습니다. 중국이 훨씬 더 남성주의적이에요. 우리보다. 그래서 고려 때까지 결혼이 뭐냐면, 이게 남귀여가혼이라 그래서 남자가 여자집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노동력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대릴사에 같이 들어가 사는 거예요. 들어가 살다가 어느 정도 살다가 이제 몇 년 지나면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게 뭐냐면 장가 간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조선 초기에, 그러니까는 율곡 때쯤 되면 이제 성리학이 1300년대부터 들어오기 시작하지만, 그때 안양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제자가 백이정인데, 이때 이 사람들이 원나라에 가서 백이정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 있다가 들어와요. 10년 정도 있다가 들어와요. 안양은 바로 들어오는데, 그래서 안양이 맨 처음에 주자학을 들여와서 자기가 회헌이다. 주자호가 회암이에요. 그래서 주자의 호를 따서 회헌이다 이렇게 해서 주자를 신봉하던 사람이고, 이 백이정이라는 사람이 가서 주자 가래를 가져오는데, 이 주자 가래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조선을 압도하는, 나중에 조선 후기에 살림에 의해서 조선이 주도가 될 때, 살림파에 의해서 주소가 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아무튼 그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 놓으시고